여러분들 42페이지 피부 유형별 화장품 도포에서요. 피부 타입에 따른 화장품 선택을 세안 화장품, 화장수, 보호용 화장품, 팩, 마스크 형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부 유형별 관리 방법을 보도록 할게요. 정상 피부. 얘는 피부 유형이 정상 피부. 정상적으로 유수분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성 피부, 피부가 거칠고 당김 현상이 있고 잔주름이 생기기 쉬워요. 그다음에 지성 피부에는 유성 지루 피부와 건성 지루 피부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유성 지루 피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예요. 피지가 과잉으로 분비되어서 생기는 지성 피부를 가리켜서 유성 지루 피부라고 해요. 그 다음에 건성 지루 피부 같은 게 뭐냐? 겉에는 피지량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지만 표피, 이 피부 안에는 과도하게 있어야 채워져야 할 유분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에는 당김 현상이 일어나는 증상을 가리켜서 건성 지루 피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 피부에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유성 지루 피부와 건성 지루 피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복합성 피부. 복합성 피부는 뭐냐? 정상이나 건성이나 두 가지 이상의 피부일 때 복합성 피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T존이 번들거려. 지성이야. 유존은 너무나 당김 현상이 있어. 그래서 건성이야. 그게 바로 복합성 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민 피부 볼게요. 예민 피부는 홍반과 충혈 피부가 있는데, 홍반 같은 경우에는 뜨겁거나 차가울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피부를 가리켜서 홍반 피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충혈 피부 같은 경우에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그런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늘 붉어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충혈 피부라고 하고요. 이제 노화 피부를 볼게요. 노화 피부는 진피의 콜라겐, 엘라스틴 감소로 인하여 굵은 주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진피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노화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우리가 먹거나 바르거나 해서 보충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건성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부족해서 그런 성분을 침투시켜주면 잔주름이 좋아져요. 잔주름 관리가 되는데, 이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굵은 주름이 형성이 되면은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 굵은 주름이 생기면 피부에 노화는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드름 피부. 여드름 피부에는 면포성 여드름, 구진, 농포, 결절, 낭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면포성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비염증성 여드름이에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듯이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가 바로 면포성 여드름이고요. 그 다음부터 여드름 피부에는 얘가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를 이렇게 보면 붉게 올라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구진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농포, 이 빨간 게 올라왔다가 노랗게 염증이 생겼을 때가 농포, 여드름 2기고요. 3기, 이제 노랗게 염증이 생겼다가 그 염증이 잦아들고 그 안에 딱딱한 알갱이가 있을 때 결절 3기 여드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진, 농포, 결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관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낭종 같은 게 4기 여드름이에요. 4기 여드름. 이 낭종 같은 피부 조직 자체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낭종 여드름은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구적으로 흉터가 남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육안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가 움푹 파여 있는 것은 바로 낭종의 여드름을 났었다는
자리로 흉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과색소 침착 피부. 예, 과색소 침착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인한 색소 침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예민, 건성 노화로 인한 색소 침착이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게스테론 증가로 인한 색소 침착이 있는데요. 예, 자외선 노출로 인한 색소 침착은 다 알죠? 우리가 자외선 B 밖에 나가서 자외선을 받았을 때 피부가 처음에는 방어를 해요. 그러다가 방어를 하지 못하면 멜라닌 세포가 올라와서 피부를 보호하게 되는 역할로 인해서 이 과다하게 멜라닌 세포가 올라오는 증상을 자외선을 받았을 때 생기는 색소 침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민, 건성, 노화. 얘는 피부가 너무 얇아. 얇기 때문에 누가 또 피부를 보호해? 네, 멜라닌 세포가 올라와서 피부를 보호하다 보니 색소 침착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은 뭐냐면 자궁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난수에서 나오는 호르몬 에스트로겐 호르몬이라면 자궁에서 아이를 가졌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에요.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궁에서 아이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자궁에 있다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이를 낳고 나서는 이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색소 침착이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모세혈관 확장 피부를 볼게요. 주사라고 적어요. 저 주사가 뭐지? 그거예요. 딸기코. 네, 이 코 부분부터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붉게 물든다라고 해서 주사라고 해요. 그래서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대표적인 게 주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부 유형을 알아봤어요. 피부 유형을 알아봤으면 피부 유형에 맞는 관리법을 해야 되겠죠. 정상적인 피부부터 볼게요. 정상적인 피부는 유수분의 균형만 맞춰주면 돼요. 유수분의 밸런스만 지금 정상적인 피부이기 때문에 유수분의 균형만 맞춰주면 관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성 피부.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기능이 정상화 관리만 되면 돼요. 그럼 정상화 관리 뭐냐? 예, 건성의 대표적인 게 피지량이 줄어든 거예요. 피지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건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지량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는 마사지라든지 아니면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제품을 침투시켜주는 그런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성피부. 지성피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유성지루 피부와 건성지루 피부 두 가지로 나뉜다라는 거. 그래서 유성지루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제거하고 유수분을 조절해서 유수분의 피지 조절을 해서 유수분의 균형의 관리를 맞춰주면 돼요. 그래서 유성 지루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피지를 조절해서 유수분의 균형을 관리해주면 됩니다. 네, 이제 건성 지루 피부가 문제예요. 건성 지루 피부. 얘는 겉에는 번들거리는데 안에는 당김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겉에서는 피지 분비 조절. 네, 어찌됐든 나온 유분감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유분감을 제거해주고 안에 부족한 유분과 수분을 채워주는 그런 균형적인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합성 피부. 두 가지 피부 타입을 조절 관리해주는 거예요. 나는 T존. 이마와 코를 가리켜서 T존 부위라고 그래요. T존 부위가 나는 번들거려. 그런데 이 U존 부위는 당김 현상이 있어.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T존 부위는 피지를 흡착하고 그 다음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관리를 한다면 U존은 어때요?
피지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건조해. 그럴 때는 영양분을 침투시켜주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라든지 지질이라는 성분을 침투시켜주는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관리를 적절하게 해주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예민 피부. 예민 피부 같은 경우에는 각질 제거제를 자제해야 돼. 각질 제거를. 왜냐? 얘는 지금 일단 예민한 상태는 각질층이 얇아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각질을 제거하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각질 관리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진정. 그다음에 모든 화장품은 저자극 화장품을 사용해서 관리해 주는 게 바람직한 관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화 피부 칙칙하고 두꺼워요. 그럴 때 각질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면서 혈액순환 촉진을, 그 다음에 신진대사 촉진을 유도하면서 영양을 공급하는 관리를 해주면 바람직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드름 관리.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 조절을 해줘야 돼요. 피지 분비를 조절을 해주는데 여러 가지 조절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겠죠. 적절한 각질의 두께를 맞춰주는 경우도 있고, 또 모공을 수축시켜서 많이 나오는 피지를 조절해주는 관리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드름 관리는 또 한 가지가 호르몬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거의 여드름 피부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이 80%라고 보시면 돼요. 80% 유전적인 DNA를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호르몬에 의해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어떤 음식물 여러 가지 여드름의 원인은 많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적절하게 해주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고요. 일단은 여드름이 발생되면 항염, 항균 관리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색소 침착 피부. 얘는 일단은 각질을 제거해줘야 돼요. 왜냐? 자외선으로부터 받은 거는 멜라닌 세포가 과하게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각질을 제거하면서 멜라닌 세포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백, 항산화 제품을 해주고, 미백 제품에는 항산화 제품이 들어있다라고 했죠.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산화 과정을 지연시키는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재생 관리, 새로운 세포가 빨리 유도될 수 있도록 아니면 새로운 세포 안에 그 물질을 넣어주는 그런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 같은 경우에는 진정 및 그다음에 모세혈관 벽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를 분석한 피부를 관리하고 하는데 이 관리 계획 차트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고객을 관리할 건지를 이렇게 차트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상을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죠? 그러면 정상으로 제가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럼 과관리 목적 및 기대 효과를 볼게요. 관리 목적 얘는 뭐야? 정상적이야. 그러니까 보습 관리,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데 관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를 해줬더니 기대 효과 뭐야? 보습 관리로 건성화를 예방하고 촉촉한 피부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클렌징, 밀크 로션을 선택했고, 디클렌징은 고마지를 선택했고, 매뉴얼 테크닉에는 오일 성분을 선택했고, 그다음에 손을 이용한 관리는 일반을 선택했고, 팩은 정상, 마스크는 고무 모델링 마스크를 선택했네요. 그다음에 일주에는 클렌징을 사용하고 고마지를 사용하고 매뉴얼 테크닉을 하고
정상팩, 정상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2주, 3주, 4주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적어 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해줬지만 집에 가서 본인이 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이용한 관리를 보면요. 처음에 수렴이나 유연, 아까 설명드렸죠. 수렴은 여름, 유연은 겨울 해서 적절하게 화장수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관리를 하게끔 조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콜라겐 에센스,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에센스가 콜라겐 에센스예요. 그 다음에 아이리 크림, 그 다음에 정상이기 때문에 정상 크림을 발라주면 되고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더 피부가 좋아져요 라는 거예요. 뭐냐,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 바르세요 라고도 이렇게 기타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섭취한다든지 규칙적인 식생활을 한다든지 잦은 사우나를 삼가한다든지 그런 일단 일반적인 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기타 사항에 적어서 고객한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45페이지 잠깐 책을 보도록 할게요. 책을 보면요. 피부 유형에 적합한 화장품 성분이 있어요. 성분. 지성 여드름의 피부에 사용되는 성분. 건성 노화 피부에 사용되는 성분, 예민 피부, 색소 침착 피부에 사용되어지는 성분은 여러분들이 알으셔야만이 이 분석과 관리 방법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화장품 종류에 대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활성 성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거나 외우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47페이지 여러분들 책을 문제를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